그것이 간혹 걸릴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실내입니다. 어느 선배님이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 나온다고 해보니까 납세자가 의뢰인이 뒤로 벌렁 넘어져 버린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도저히 자기는 감당을 못하겠다 이거. 그분이 선배님이 그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들어봤더니만은 이게 두 개가 걸릴 것 같아요. 97조에 3도 걸릴 수도 있고 99조에 3도 걸릴 수 있겠어요. 99, 3이 뭐죠?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이에요. 그죠? 농특세만 부담시키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99조 3을 적용했고요. 나머지 다른 집들은요 97조 3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니까 호별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호별로 각각 감면, 그 다음에 장특공제 우대적용을 다 각각 따로 했어요. 동일한 재산에 조특법 131조에 있죠. 동일한 자산의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을 중복 적용 못한다. 다만 어느 한 부분에 특정 부분에 감면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 있는데 저 감면 종합 한도에 걸렸어요. 그러면 일부는 수용, 일부는 자격. 그럴 때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신고하실 때 감면할 때는 그냥 덜컥 감면해주면 안 돼요. 뭐 때문이요? 감면 종합 한도 규정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5년치 소급입니다. 그러니까 혹여 과거에 올해 거 포함해서 5년이에요. 소급해서 여태부터 여태까지 혹시 감면 받은 게 있습니까? 라고 꼭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면 나중에 덤태기를 제가 쓰게 돼요. 꼭 물어봐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안 물어보죠. 그냥 관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오시게 되면 머릿속에 순식간에 이 경우는 어느 조문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본 거죠.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흔쾌하게 수입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다음에 민원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1081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꼭 뭘만 조심해야 돼요? 1주택을 가진 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 하겠다예요. 하겠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관계없어요. 계약으로 계약금 납부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이 중과일지라도 장기 임대주택은 맞다고 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게 중과일지라도 뭘 인정해줘라? 장기 임대주택 인정해줘라라고 155, 20항 본문에 써져 있어요. 본문에 또 두 가지요. 단기 민간 매입주택 또는 단기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을 해라. 하지만 등록을 그때 뒤에 했다 하더라도 그 집을 임대주택 인정해줄게. 하지만 2020년 7월 10일까지 꼭 등록해라. 세 번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8년짜리, 지금 10년짜리로 한다면 설령 그 집이 조정 대상지에 소재에서 중과 대상일지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뭐 해줘라? 인정해줘라. 그거 세 가지는 꼭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고 장기 임대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보시면 155, 20항의 2호에 보시면 임대 중인 장기 일반 임대주택인 경우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법령에다가. 그 말은 뭐예요? 거주주택 팔 때 임대주택이 있어라, 없으면 없어도 괜찮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 일반 주택 양도가 돼야만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081쪽에 조심하시되 어디 지나면 그 다음에 1084쪽에 동그라미 6번이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기는 다른 큰 함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 임대주택이 크게 대분류로 한다면 몇 개를 쪼개져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쪼개져요. 자, 건설임대주택은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보존등기 하기 전까지라고 했어요. 자, 매입임대주택이나 건설임대 다시 두 개를 쪼개져요. 공공은 뺍시다. 공공은. 그럼 뭐가 맞아요? 매입임대주택은 단기 매입임대주택이 있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단기 민간 임대 매입 임대 주택은 폐지가 되었어요. 그렇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도 8년짜리가 폐지되고 아파트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세법 적용이 틀려집니다. 이건 우리 세법에 있는 게 아니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민간의 특별법 개정법률 부칙 몇 조에 따른 주택에 한정한다 이 말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말은 뭔 뜻이냐면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주택의 이용을 안 따져요. 아파트 14, 5대 단독 따짐이 없어요. 그것은 4년 이상 임대 의무기간이 민간 특별법에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세법은 몇 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5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것이 부칙에 따른 한한다에 해당 주택이에요. 두 번째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아파트는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파트 12, 다세대 단독 다가구라고 한다면 아파트만 안 돼요. 아파트만. 네, 이게 한정한다에 해당 주택입니다. 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장기 임대주택은 직권 말소가 된다면 언제까지 팔아라? 무제한이다. 아직 없어요. 한 국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 자진 말소는 1년 내에 팔으라고 하면서 왜 직권 말소는 왜 기한이 없냐? 이건 형평이 어긋난다. 개정하겠다. 개정해라. 라고 했는데 입법에 이거 나온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장기 임대주택이 직권 말소가 됐건 자동 말소가 직권 말소가 됐건 자진 말소가 됐건 거주주택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언제까지? 말소가 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5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5년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155조잖아요. 5년이에요. 그 생각하면 안 잊어버릴 겁니다. 네, 그것은 직권 말소건 뭐 자동 말소건 자진 말소건 안 따집니다. 네, 무조건 5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된 것이 한 3채, 4채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5년이에요? 맨 처음에 말소된 것부터 5년이에요. 네,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장기 임대주택이고요. 이제는 미주알, 보주알, 주저리, 저저리 이 말할 건데요. 이것은 기억을 많이 해 두셔야 돼요. 왜? 머릿속에 순시간 지나가야 되거든요. 자, 보시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97조, 90조 2가 돼요. 그 다음에 90조 3, 4, 5가 되는데 하여튼 조특법 97조는 다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그 주택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감면해 줄 거, 어차피 감면해 주고 중과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물론 농특세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그건 모순이 생기죠. 사서 임대라 그러면 세금 안 내게 해줄게 놓고서 이자 뒤통수 친다? 그럼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조특법 97조 그러니까 86년 1월 2000년 12월 말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이가 5호 이상은 5년 이상 임대하는 100% 감면해 줄게. 그 집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조특법 90조 2 신축주택을 기존주택 포함하여 신축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 지자체에 사업자 등을 했다고 한다면 100% 세금 감면해줘라. 이것도 중과 안 할게. 세 번째 조특법 98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금 이하로서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취득해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 안 할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안 돼요. 그러니까 97조가 다 된 건 아니에요. 97조, 92만 돼요. 98조 다 된 건 아니에요. 또 98조만 돼요. 다음에 1988번째 장기 사원용 무상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개인 소유자가 되어 있겠죠. 또 대표 김갑돌의 소유의 아파트를 직원들, 미혼 총각들의 종업용 기숙사로 쓴다고 한다면 그건 중과하지 말아라. 과세하지만 중과는 안 돼. 법인이 아닌 개인 경우 말하겠죠. 대신에 절대 임대료로 받으면 안 돼요. 최소한 관리비는 관계없어요. 청소비, 전기료, 수도료, 등소금 관계없지만 월세를 어떤 경우도 받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몇 년 임대해야 돼요? 10년 임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그냥 점으로 봅시다. 조특법 77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협매수들에서 감매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3주택, 2주택에 걸릴지라도 중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조특법 98조 2, 98조의 3, 98조의 5, 98조의 6, 98조의 7 아까 98조가 있었죠. 그러면 98조는 다 뭐예요?
미분양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으로서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면 어차피 감면해 줄 거 대충 5년 거 감면 5년 경과금 과세인데요. 그것은 뭐해라? 중과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특법 98조의 7, 그 다음에 1087쪽에 조특법 98조의 8, 조특법 99조 이게 신축 주택이죠.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12월 원래는 99년 6월 30날까지 했었어요. 근데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서 6개월 연장했어요.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예. 그래서 99조의 2, 99조 2가 주로 많이 누락되는데요. 이게 지자체장한테 계약, 매매 계약세, 공무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간혹 가짜로 찍어 오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예. 예.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요, 지자체에서요, 다 전산 관리하고 있어요. 예. 금방 문제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9조 3, 2001년 5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날까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라고 한다면 2002년 12월 말까지에 해당되는 감면된 주택을 한다면 중과 안 할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째, 문화재 보호법에서 문화재에 관련된 주택을 한다면 문화재가 주택이 뭐가 있어요?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있죠. 그게 또 소득세도 어디에 나와요? 1주택과 문화재 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만을 비과세를 하죠. 자요.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 북촌에 내가 서울 마포에 집안채가 있고요. 북촌에도 문화재 등록 문화재 주택이 있어요. 자, 마포에 집을 팔았어요. 그럼 비과세를 받았어요. 다시 C를 또 샀어요. 또 팔아요.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자, 상속주택이 있고요.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이 상속주택이에요. 망자가 5년 3년 집이에요. 수도권 밖에 읍면에 있고 읍부는 도시지역은 안 돼요. 면부는 관계없지만 그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팔았어요. 또 샀어요. 또 팔았어요. 계속 비과세예요. 인용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기농주택이에요. 자, 기농을 하고 사냐? 사고 기농을 따지진 않습니다. 근데 기농주택은 절대 고가주택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농지를 취득해야 돼요. 얼마 취득해야 돼요? 1000평방미터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되고 3년 이상 제촌 자격을 해야 돼요. 자, 서울에 집이 있고 저기 전라도 광양에 기농주택이 있어요. 진짜 기농해요. 다 맞아요. 서울집을 팔았어요. 다시 서울집 또 샀어요. 또 팔았어요.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 하나만 가능합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화주택 마찬가지예요. 문화재 주택이 서울 북촌에 있어요. 당연히 소재 기준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등록문화재가 있고 지정문화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정문화재는 옛날 문구부 장관, 지금 문체부 장관이요. 거기서 국가에서 관련한 게 지정문화재예요. 등록문화재는 역사적 자료 가치가 있어요. 보존 가치도 있지만 국가가 나설 일은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나선다고 한다면 그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럼 뭘 확보를 해야 돼요? 등록문화재증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작 그 집을 팔 때는 중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서울에 그 집이 하나 있고 저기 강남에 집 한 채가 있어요. 자, 강남 집 팝니다. 중과할까요? 중과 안 할까요? 자,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럼 비과세예요. 이건 조금 문화재 주택은 일반 주택이잖아요. 그죠? 비과세. 근데 만약에 북촌에 문화주택 하나가 있고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성수동에 집 한 채가 있어요. 성수동이나 강남 걸 팔면 중과해야 안 해요? 중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성수동 집이만 조특법상에 감면해서 주택이 못 될 거예요. 그럼 이쪽 집은 뭐예요? 비과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 채 이상에서 두 채 이상은 무조건 중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물어봐야 돼요. 아까 가정 얘기했잖아요. 집에 한 채죠. 이게 한 채요. 그러니까 추징당해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가족의 범위를 먼저 말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 부인 집 있어요? 아버지 엄마 같이 살아요? 또 그것도 잘못은 빠져요. 아버님이 주민등록에 나랑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아버님이 제주도가 살아요. 그러면 동일세대예요? 별도세대예요? 별도세대예요. 대신에 아버님의 생활비를 내가 보내주면 안 돼요. 질병, 사업, 그다음에 근무, 그다음에 취약 이유 때문에 일시적 퇴직한 사람은 동일세를 끌고 가니까 대표적 사람이 뭐예요? 군대 간 놈이에요. 군대 간 아들은 집이 하나 있어요.
사병으로 군대에 갔어요. 그러면 걔는 가족입법에 들어옵니다. 근데 육군 3사관학교로 갔어요. 장교로 근무해요. 예, 군대에 갔지만 걔는 독립세대예요. 나하고 왜? 소득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진짜 군인들 200만 원씩 봉급 준대요. 와, 그거 진짜 줘야 나는 그 말에 말이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병장 때 3,400만 원, 3,400원 받았는데 그거 담배 한 갑도 안 돼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200만 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주택 이상 2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기 임대주택을 뺀 나머지의 부분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조특법, 여러 선배님들이 기억할 건 거예요. 조특법 97조, 98조, 99조를 생각해라. 플러스 알파 77조 생각해라. 네, 공기사업령 가면 그것만 생각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거 안다는 얘기는 그 내용도 어슴풀에 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문화재 보호법 준거 안 한다. 그 다음에 11번째,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 개시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상속주택이